반드시 원사업자하고 의사 연락을 할 때는 문서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하시고요. 안 되면 전화 녹취를 하십시오. 한국에서는 전화 녹취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민사적 합의나 계약을 맺었는데 법원에서 그래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도급법 위반은 무위법인데 왜 민사에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하지? 정말 헷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이 왜 민사적으로 무효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도급법 현실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도급법 위반이 반드시 계약 무효가 아닙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도급법은 강행법규나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법규, 즉 국가가 질서를 위해 단속하려는 규칙일 뿐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 감액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부당 감액 금액을 공사 대금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신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법원은 공사 대금 청구는 못하더라도 불법 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은 유효하지만 불법 행위는 성립한다는 식이죠. 헷갈리지만 이게 법원 판단의 기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하도급법에 정해진 지연이자 15.5%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금을 늦게 주면 연 15.5%의 지연이자까지 줘야 됩니다. 근데 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립된 결정은 아니고요. 소수 법원 결정입니다. 그것은 민사상 대금 청구일 때 이야기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연 5%의 지연이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왜냐? 부당 감액 합의는 계약적으로는 유효하니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참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하도급법 11조 4항 부당 감액 시에 15.5%의 이자까지 합해서 줘라는 조항이 그냥 종이에 적힌 장식품이 되고 말죠. 이유는 하도급법 해석에도 반하고 취지에도 반하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학자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은 여전히 15.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에 올라가면 판단이 바뀔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건설 하도급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을 위반하는 부당특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동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는데 일방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최근에 들어 건산법 22조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무효로 판단한 사례들이 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법원에서는 건산법 22조 위반으로 무효로 본 사례는 매우 드물어 가지고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5년부터 하도급법에 부당특약에 대해서 무효로 본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개정된 거죠. 202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하도급법에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설정된 부당특약은 민사적으로도 무효로 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서면에 없던 내용을 떠넘기는 약정이나 민원처리나 재비용 등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입찰 내역에도 없는 비용을 수급사업자한테 넘기는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고요. 나머지 유형의 부당특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지침 등을 만들고 있지 않고 법원도 당연히 판례가 없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아마 법원은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현저한 악성의 수준으로 보려는 분위기 같습니다. 진짜
악질적으로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부당특약을 설정당했다면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공정위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공정위는 감액된 금액이나 낮게 정해진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15.5%의 지연이자를 붙여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을 거의 못한다는 거죠. 사실 예전에 공정위가 나름대로 액수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다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급명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정위로부터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판단만을 받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해결은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소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합의를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걸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발적인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자발적인 것이 아닌 원사업자에 의해서 사실상 강요된 것인 걸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입증을 위한 자료들은 이런 겁니다. 정산 서류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무시했다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취록, 현장 녹취록 등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자발적인 합의가 아니라 강요된 합의로 인정받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대부분 유효입니다. 대금 청구는 어렵죠.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15.5%의 이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은 해야 되겠죠. 건산법 22조에서는 건설하도급 계약의 일부 조항을 무효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부당특약 무효화를 선언한 하도급법 규정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만 무효로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합의를 할 때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강요되어 합의했다는 증거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사업자하고 의사 연락을 할 때는 문서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하시고요. 안 되면 전화 녹취를 하십시오. 한국에서는 전화 녹취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위법이 아닌데 왜 무효인가? 또는 강요된 합의인데 왜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런 게 참 답답하죠. 그래도 법원 이번 하도급 개정에서 조금씩 수급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공정위 실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도급법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하도급법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그것이 분쟁과 소송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